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이제 처음으로 종가 3,200선에 안착해서 끝이 났고 코스닥 지수는 이제 1포인트만 더 가면 천스닥이죠. 그렇죠. 천스닥. 네. 예, 천스닥. 네, 어제 수급 쪽으로도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시장에 대한 걱정이 또 사라지는 기분이 한편으로 들기는 듭니다. 오늘도 시장을 분석해 주실 조성우 과장과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도 뭐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즘에 포트 정리를 도와달라는 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조성우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4875, 022,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얘기 나눌 시장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보고 올게요. 맑은 하늘 몇 개의 구름, 시장을 너무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나요? 저는 사실 이 직업 안 했으면 저 문학가가 됐을 글 쓰는 예, 직업이요? 네. 제가 원래 국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네. 어쩌다 경영학을 전공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뭐 나름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말보다 글을 더 잘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일단 뭐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 시총상위 그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좀 올 것이 오나라는 기분이 살짝 든 것도 이제 사실인데, 근데 시장이 빠르게 이제 안정을 또 찾으면서 그 체감 지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지수 레벨도 다시 이제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좀 속썩였던 이제 바이오주들도 요즘에 좀 힘을 내고 있고 또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좀 여러분들께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소비주도 참 잘 올라오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뭐 글쎄 뭘 사도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좋은 시장에는 좋은 걸 즐기면 되지만 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살펴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또 혹시 모를 또 이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분위기는 뭐 매우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냥 뭐 즐거워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뭐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걸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로 먼저 가보죠. 뭐 일단 뭐 코스피가 이제 3,200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뭐 정말 999포인트, 천스닥. 그러니까 삼스피, 천스닥이 이제 거의 현실로 다가왔는데. 오늘 천 찍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제 뭐 뉴욕 증시가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스피 천스닥이라는 건 그냥 용어일 뿐인 거지. 그게 여러분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삶에서 그게 솔직히 직접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뉴스 헤드라인에만 뭐 삼스피 천스닥 뭐 인터넷 커뮤니티 주식 게시판에나 삼스피 천스닥이지 이제 내 종목이 결국에는 잘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맞아요. 포트 내 점검을 종목이 도와드린 중요하죠.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시장 얘기를 하고 뭐 방향을 말씀드리고 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도 아니 뭐 꽉 물려갖고 뭐 전혀 꼼짝도 뭐 못하시면은 그냥 이건 그냥 뭐 한편의 드라마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이제 아침 일찍 찾아뵈면서 이런저런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제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기서 제가 이 증권사의 어떤 PB, 현업 PB로서 또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또 좀 정석적인 투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정말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소총과 수류탄만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중화기와 첨단 무기로 무장한 기관 외국인과 맞서서 시장에서 싸울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과 같이 뭐 중화기로 막 수급 대결해가지고 요즘에 이게 그게 뭐 동학개미라서 잠깐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매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담입니다면 좀 길어졌네요. 또 말씀드리고.
어쨌건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예. 직원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예, 저는 DB금융투자 직원이라는 거. 예, 나중에 한번 진행도 한번 해볼까요? 네. 어쨌건 코스피는 1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이후에 6.5%가 상승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급은 이래요. 그러니까 기관이 2조 2천억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1조 9천억 매수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캐스팅 보트라고 해서 외국인의 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3천억을 매수를 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자체가 균형적인 수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수급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네. 코스닥도 이제 뭐 999.30, 뭐 오늘 시초가에 천스닥 뭐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헤드라인에 또 도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요 기간 1월 18일 이후에 1월 18일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 기간을 설정을 했냐면 자, 잘 가던 증시가 시총상위 대형주가 흔들리면서 요때 한번 주저앉았었잖아요. 요때 그리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올 때까지 온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8일 이후에 코스닥은 약 5.8%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개인은 이 기간 동안에 3,100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550억, 외국인이 3,9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어떤 밸런스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 기관 외국인이 끌어주는, 특히나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외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수급 게임에서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뭐 암시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어떤 지금 수급 밸런스가 그렇게 균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 구름이죠. 근데 이 구름이 사실 그냥 뭉게구름으로 계속 아름답고 예쁘게 남아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돌변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의 랠리가 이제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불균형적인 어떤 수급 상황,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한번 볼게요. 저는 사실 요즘 환율이 왜 안 내려오나 이게 좀 저는 좀 약간 찜찜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위에 여기에서 1,103원으로 오히려 소폭 반등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3,000을 훌쩍 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이 1,100원은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해왔던 그런 어떤 경험을 봤을 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환율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코스피와 이 환율의 상관관계는 제가 경험적으로 봐더라도 거의 어긋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거의 수학 공식처럼 일정한 상관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000하고 1,100은 많이 좀 저는 어긋남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거는 어긋났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환율에 비해서 코스피가 과도하게 오른 것이라면 코스피가 환율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지수가 내려가는 거죠. 예, 그럼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두가 바라는 바가 첫 아니에요. 번째 시나리오는 저 역시도 바라지도 네. 않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코스피에 비해서 환율이 과도하게 오른 것이라면 이제 환율이 이제 맞춰서 내려와 주는 그죠? 요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시나리오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부분이 훨씬 더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런 시나리오인데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첫 번째보다는 제가 좀 높게 보기는 해요. 높게 보기는 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특히나 외국인이 어쨌건 최근에는 조금씩 어떤 수급상의 캐스팅 보트로서 이제 소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좀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도 또 이제 환율 변수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하고 환율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아직은 하늘에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구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시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황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상담 접수가 된 내용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중간 점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220-4875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샵 2034 문자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 수된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업종은 무엇일지, 그리고 실적 시즌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에 맞춘 대응 전략 궁금하다라고 또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네. 오늘 종목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가져왔는데 예, 네. 맞아요. 그 종목 얘기 바로 하죠. 자, 네. 일단은 그 오늘 그냥 트레이딩 종목 하나 갖고 왔어요. 정기후 포트는 지금 뭐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네.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수익률 탑5에 제가 기어이 소비주를 하나 넣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들이대야 되는데 오늘은 중소형 섬유 의복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종목명은 코데즈 컴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업종 차트 하나씩 보시죠. 요거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피 섬유 의복 업종 차트예요. 최근에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네. 코스닥의 섬유 의류 업종을 한번 볼게요. 자, 얌전하죠. 얌전하죠. 아직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 지금 섬유 의복주들은 아직 그 섬유 의복 그 대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아직 오른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 차트 코데즈 컴바인으로 보게 되면 역시 최근에 올라가려고 폼은 잡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시세는 안 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여성 의류와 속옷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성인 의류 사업이 한 70% 비중, 그리고 이제 속옷 사업이 한 30% 비중인데 이 브랜드가 나름 고객 충성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고 연평균 한 30%대 외형 성장을 지속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코로나 여파로 잠시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 평상시 수준은 유지해주는 매출과 이제 이익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익 방어력이 좀 좋다라는 거고, 일단 요 차트상에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에 얘가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는데 요때 이제 재료가 뭐였냐면 마스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이 섬유 의복 업종이 마스크 사업으로 일단 확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단을 갖고 와서 자기의 설비에서 재단을 하면 되는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섬유 의복 업종은 마스크 사업을 진출한다 해서 이게 뭐 오를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고 제품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좀 이 부분을 좀 크게 반영해서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재료와 수급만 붙으면은 이 자리에서 언제든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재료를 본다면은 이제 주력 브랜드 코데즈 컴바인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이너웨어 자키라는 브랜드가 지금 이마트나 이제 홈쇼핑에서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것이고, 여기 또 최대 지주 지분율이 60%라서 이제 가끔 이게 품절주라는 좀 그런 명목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 10% 이내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10%인 2,950원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뭐 여기 도달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네. 손절 가격은 2,490원 지키시는데, 자, 모든 트레이딩 종목은 아침에 예를 들면 3, 4%까지 상승은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좀 너무 뜬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를 좀 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시가 부분이 뭐 한 3, 4% 정도 뭐 요 정도라면 뭐 덤벼볼 만하지만 만약 그 이상으로 만약에 뭐 올라서 출발한다 이럴 때는 뭐 하지 않으셔도 제가 나중에 또 종목을 가져오면 네.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성급하게 또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데즈 컴바인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많은 얘기를 못 해드리고 좀 짧게 끝내는 게 아쉬운데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하죠, 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